SEC가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이제는 ETF 신청에 대해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지난 며칠간 살짝 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 좋아해도 되는 걸까? 희망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는데, 자, 상승 원인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ETF에 대한 희망이 이제는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JP모건이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할 것이다, 몇 달 안에.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1월 10일, 여기 보이죠? 1월 10일 2024년 그 전에 승인된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또는 느끼고 있는 전문가라면 또 다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나누고 있죠. 1월 10일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1월 10일 날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떤 기사는 또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될 수도 있다. 11월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만기가 되는,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신청된 현물 ETF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가능성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하지만 1월 10일 전에는 거의 된다. 90%의 확률로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자, 승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립토 콘텐츠에서는 1 트릴리언 달러, 1조 달러가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적인 정보를 내놓으니까 또 사람들이 1조 달러면 우와, 비트코인이 얼마가 되는 거야 하면서, 그럼 거의 2배 이상, 아니 2배가 훨씬 넘죠.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ETF가 승인이 되자마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승인이 되자마자 대략 100억에서 300억 달러 그 정도가 단기간에 유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한숨 고르고 블랙록의 영업사원들이 또 뛰어가서 고객들을 끌어와야 되겠죠. 마케팅 브로셔도 만들고. 여러분, 블랙록의 영업사원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블랙록한테 커미션을 받는 재정상담가, 투자회사, 은행 이런 데서 그냥 대충 하지는 않겠죠. 아직까지 해오던 게 있으니까 블랙록하고 손발을 맞춰가면서 아직까지 꽤 재미 보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까지 제공하던 여러 투자 상품이 있을 텐데 슬쩍 이런 비트코인 ETF를 끼워 넣는 겁니다. 회장님, 요거 한번 질러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딱 슬쩍. 그럼 자연스럽게 이 규모가 커질 수 있겠죠. 그런 규모가 1 트릴리언 달러, 1조 달러.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몰려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되자마자 잠깐 기다리고 있던,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금은 한꺼번에 몰리고, 그리고 나서 한숨 고르고 나서 영업사원들이 뛰어다니면서 투자 설명회도 갖고 해서 끌어오는 자금들이 이제 차근차근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타이밍상으로 보자면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몇 달에서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을 테니까, 반감기의 약발과 그게 만약 맞물린다면 폭발력 있는 움직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갑자기 가슴이 설레오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람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겐슬러, 게리 겐슬러. 이 사람이 이틀 전 인터뷰에서 ETF 관련 얘기를 합니다. 이 인터뷰하는 분이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패소를 하셨는데 거기에 항소를 안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왔으니까
뭐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갠슬러가 아니 내가 언제 언급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많은 정보를 내놓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 안 한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소 안 했다. 안 할 거고 의도적으로 안 했다.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그레이스케일 ETF에 대해서 뭔가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SEC 앞에 놓여 있는 ETF 현물 신청서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검토를 해서 뭔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어떤 기준이 있냐? 그래서 이 갠슬러가 그걸 지금 자세히 대답을 해줄 수는 없고 하나만 되냐? 아니면 한꺼번에 무더기로 되냐? 그건 우리 그 스태프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스태프들이 이 어떤 제출을 하면 내용을 그 의견을 보고 함께 조율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놔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ETF 관련 얘기하면 그건 뭐 언급할 수가 없어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소송하면 그거 벌써 진행 중인 소송이기 때문에 그거 어떤 언급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러더니 이번에는 이 묻는 사람이 언급 안 할 것 같은데 뭐 무슨 소리예요? 언급할게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회사들과 조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을 내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팅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또 캐시 우드가 나와서 이번에는 SEC가 좀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고 그걸 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CNBC에서. 그런 뉴스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다르네. 아직까지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마지막 날 연기 하다가 최종 마감일에는 거절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미팅을 아크인베스트가 미팅을 갖고 조절하는 걸 보고 블랙록이 그럼 우리도 그렇게 바꿀게 하면서 또 서류를 제출해서 휙 던졌어요. 갠슬러한테. 야 갠슬러 이거 봐 하고 휙 던져주니까 갠슬러가 넵 하고 이제 그걸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 올라 있다. 이번에는 진짜 되나 보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가 뭐 90% 얘기를 했는데 이게 뻥이 아닌가 보네.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척척척척. 이게 뭐 1년 후, 2년 후 얘기가 아니고 이제 뭐 두세 달 남았습니다. 1월 10일이라면 2달 조금 넘게 남았죠. 11월, 12월 하니까 바로 그 다음. 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여러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 놓아야 되는데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90%의 확률로 될 수 있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물론 그 분석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될 확률이 훨씬 높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어서 어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SEC가 소송을 취하했는데 어떤 소송인지는 벌써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도 있겠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슨에 대한 소송이 따로 있었는데 그걸 취하를 했습니다. 여기 Stipulation of Voluntary Dismissal. 이게 자발적인 취하. 자발적 이게 중요합니다. 발렌터리. 법원에서 야 취하해 이게 아니고 뭔가 결정을 내려준 게 아니고 SEC가 자발적으로 포기란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스튜어드 알데로티 리플의 변호사죠. SEC는 브래드와 크리스가 개인적으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브래드 갈링하우스하고 크리스 라슨이 이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고 SEC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왜냐? 브래드 갈링하우스하고 크리스 이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몹쓸 짓을 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겠냐. 아니 증권도 아닌데 그 XRP가 증권이라고 너희들 증권 팔았으니까 이리 와 하고
끄집어 가가지고 그냥 못살게 굴었잖아요. 소송을 당하면 정말 피가 마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하면서 또 이렇게 트윗을 올려놓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기분 좋다. 니플 3, SEC 제로 3대 0이다. 소송마다 결과가 리플 승 이렇게 손을 들어주니까 자 진지하게 크리스와 나는 사기 또는 허위 진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사기친 것도 없고 허위 진술도 없었는데 SEC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망치려는 무자비한 시도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10년 이상 건설하고 있는 그동안 만들어 오고 있는 리플 관련 이런 솔루션들 XRP 레저 정말 많은 이 은행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국제송금을 보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려는 이런 좋은 솔루션인데 이걸 못하게 막 만들어버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게 만들었잖아요. 2억 달러가 넘는 돈을 그냥 낭비를 했습니다. 피 같은 돈을. 그리고 SEC 측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썼죠. 그 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말 SEC는 샘 뱅크맨 프리드워 이런 사람들과 비밀리에 만나면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납세자의 돈이 낭비되었습니까? 마침내 입증되고 있다. 그것이 이러한 소송 결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건 항복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SEC의 항복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라이브러리란 소송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패소를 하고 리플 소송 결과를 보고 XRP가 증권이 아니야? 그러면 라이브러리 토큰도 증권이 아니지 하면서 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되겠다. 포기한다 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왜냐? 돈이 없어서. 항소를 하려도 또 돈이 듭니다. 그래서 참 씁쓸하게 본인들이 결국은 이기는 걸로 이제는 밝혀졌지만 이제는 본인들이 맞았다. 이걸 증명하기에는 벌써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기 비행기가 나와 있죠. 라이브러리 비행기가 부서져서 이제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결국은 블록체인 서비스마저 중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이렇게 힘없는 돈 없는 회사들은 다 SEC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사 본인들의 죄가 없고 법을 어기지 않고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합법이었다고 해도 SEC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리플이 승리로 많은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 서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소송에 얽혀있는 그런 코인들도 있죠. 그런 모든 코인들이 리플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키워가면서 우리도 싸우면 되겠다. 있는 돈 다 끌어서 싸우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돈을 꿔서라도 이제 싸울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의 문제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코인을 대표해서 싸우고 있는 리플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로 이 미래 혁신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코인 시장에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질 못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그걸 저지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이번에는 갖다 붙일 게 없어서 테러에 갖다 붙입니다. 하마스가 비트코인으로 또 자금을 모집했다더라. 그런데 전문가가 나와서 하마스 또는 여러 주체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자금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미비하다. 달러를 가지고 움직이는 또 다른 자산으로 금으로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것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건 무시하고 이것 봐라. 비트코인이 또 테러하고 연결이 됐네. 당장 막아야 된다. 이 비트코인 없애야 된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의 꼭두각시가 있죠. 바로 화면에 보이는 엘리자베스 워런의 보이 갠슬러. 자, 이 갠슬러의 얼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갠슬러입니다. 갠슬러. 조금 젊어 보이기는 합니다. 옛날 사진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살짝 달라요. 젊어 보이는데 옛날 사진 같은데 바로 갠슬러. 게리 갠슬러가 아니고 로버트 갠슬러. 이것도 누굴까요? 갠슬러의 쌍둥이 친 형제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갠슬러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로버트 갠슬러.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다가 슥 수면 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려고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까발려진 것 같은데, 아니 갠슬러의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 사람 옛날 사진 로버트 갠슬러. 이 사람은 로이 프라이스 그룹의 이사입니다. 투자회사.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있는 약 한 2억 달러가 넘는 자산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회사에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있는 자산 관리자입니다. 대단한 실력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투자 관리를 잘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을까요? 설마 갠슬러 형제가 작당을 해서 그러질 않았겠죠. 게리 갠슬러가 리플 소송 들어가 숏 이런 건 안 했겠지 설마. 코인베이스 소송 건다? 이런 정보를 혹시 흘렸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의심이고 설마 그러질 않았겠죠. 아무튼 이러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정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중국에서는 인민폐, 위안화 입금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커피숍에서 따로 직접 만나서 USDT를 산다든지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해서 그 코인을 거래소로 옮겨서 거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거래소에서 직접 개인 대 개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바이낸스 화면인데요. 만약에 USDT를 사고 싶다. 그러면 USDT를 파는 사람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쭉 보고 조건 보고 평점이 나오니까 100% 이 사람 골라서 탁 누르고 얼마치 사겠다. 그러면 그 돈을 은행으로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파는 사람이 그 입금된 돈이 확인되면 받았어요 하고 버튼을 누르면 코인이 자동으로 이체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중국에서는 코인 거래 굉장히 위험하고 몰래 음지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거래소에서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SEC가 지존이 아니다. 이걸 온 세상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이제 우리 갈 길을 가야겠네 하면서 수순에 맞춰서 되어져야 할 일이 되어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좋은 모습 쭉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고요.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얼마 남지 않았죠. 내일인데요.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생방으로 여러분들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현재 상황 짚어보고 그리고 또 지금의 이 흥미진진한 상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